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을 우리가 책이나 또 어떤 미디어, 조그만한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던 그 직접적인 사이즈를 눈앞에서 대하시게 됐었을 때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작가가 그렸던 그 자리,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서양 미술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안현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뵙고 여기 제가 준비했던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 왔었고 지금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 또 뵙고 나서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또 조만간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이 코로나 사태 있기 직전에 미국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 사실은 뉴욕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은 퍼지고 있었는데 거의 뭐 막차 타고 나온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3월 초까지 해서 나왔었을 때만 해도 한국에는 여러분들 계시는 대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다행히 이제 한국이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조만간 제가 지금 미국을 다녀왔건 그 전에 유럽에서 했었던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예술 문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이랑 워싱턴이랑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의 미술관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다녔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뉴욕에 있는 미술관 두 개입니다. 가장 크고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첫 번째 것은 모마라고 흔히 부르는 모던 아트, 그러니까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의 앞글자만 따서 모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마는 다른 것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하고 두 가지 그림을 가진 것으로 현대미술의 어떤 경향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알려왔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 모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몇 대 미술관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세속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루브르나 또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주나 이 소장 작품 수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루브르나 에르미타주보다 전체 시대를 통괄하면서 대표작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뉴욕의 대표 문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뉴욕, 특히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빌딩 숲으로 유명하고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내면서 패션은 물론이고 그 외에 금융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나 어떤 것들로서도 저희들이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착각할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 도시예요. 프랑스나 영국 또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유럽 문화의 패권이 20세기 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었던 것은 뉴욕이 그만한 투자를 하고 힘을 발휘를 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뉴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만 있는 빌딩 숲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분주한 모습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관해서도 특히 음악, 공연, 뮤지컬,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술 작품들이 모여져 있는 미술관에 관해서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마라는 곳이 되겠죠. 모마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록펠러 집안의 며느리였던 애비 록펠러 여사가 미술사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처럼 취미 삼아서 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비 록펠러나 아니면은 블리스 집안이라 그러는데 릴리 그리고 메리 퀸 설리번이라는 분들이 주동이 돼서 아주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술사 수업을 하고 예술 작품에 대한 것도 어떤 욕구가 생기고 그걸 직접 감상하거나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예 작품들을 이쪽에 사와서 우리가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자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고 작은 미술사 모임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일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대재벌들의 이제 사모님이나 그 집의 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미국 문화에 대한 수준을 한층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고 유럽에 있는 미술품들을 열심히 모았던 결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경제 대공황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이제 금융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하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사서 모으는 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그 기간 동안 모마가 끌어모을 수 있는 작품들은 특히 현대미술에 관해서 현대라고 하는 게 처음에 모마가 시작이 됐던 아이디어를 줬던 20세기 초반 그 이전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그리고 지금까지 몇백 년가량의 기간 동안의 작품들이 모여서 현대미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뉴욕이 또 미국이 문화의 어떤 변방국으로서가 아니라 그 변화해가는 과정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마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장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작품들은 단순히 어떤 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 모마가 그러니까 2019년 가을까지 수리가 되게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그 바람에 대략 1년의 시간 동안 여기가 제대로 개방을 못하고 부분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보여주는 게 적어서 무료로 개방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새로 문을 열게 되면서 초대전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모든 미술관들은. 그 초대전에 한국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이름을 알리셨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양혜규 작가 초대전이 새로 그 리오프닝이라고 할까요? 새로 이제 재개관을 할 때 대표전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다녔을 때 그 미국을 방문했었을 시기가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그 수많은 상을 땄을 때고 또 뭐 BTS 같은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인데다가 모마가 오랜만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한국 작가였던 양혜규 선생님 전으로 시작이 되는 걸로 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뉴욕에 가게 된 것도 근 15년 만에 처음이었었는데요. 제가 그 짧은 15년 기간 동안에라도 확실하게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양혜규 작가의 모마 재개관 특별전인데 양혜규 작가의 본래 작품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좀 더 경쾌하고 밝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체험 미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을 인상 깊게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모마는 중간에 있는 큰 비어있는 공간을 말고 3개 정도의 타워가 나눠져 있으면서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고 그 타워를 시대순으로 역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역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감상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초반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놓치지 않고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자리 잡기 곤란할,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나 감상에 필요한 자리를 잡기 곤란한 것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예전에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딱 이 모마에서 가이드가 하고 있는 설명을 듣고 나중에 빈센트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던 만큼 꽤 인상적인 작품이면서 동시에 저희들에게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초반에 빈센트 반 고흐가 아직 유명하지 않았을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이 되게 됐고, 미국에 있는 갤러리들도 자기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기고 하면서 소장처가 바뀌다가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모마에서 소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사이즈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또 세밀하게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색깔면뿐 아니라 그가 두껍게 기름 물감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붓터치가 여러 개가 들어간 그 상세한 이미지들을 확인을 하시면 고흐가 실제로 원하던 미술의 이 느낌과 또 변화된 모습이 전대 작가들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는 고층의 같은 방은 19세기 후반의 대가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에 넘어오는 유럽의 작가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폴 고갱이나 또 폴 세잔이나 같은 후기 인상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구스타프 클림트 그리고 에곤 실레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눈에 보고 아 저거는 클림트, 이거는 실레라고 그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느껴질 만한 뛰어난 작품들이고 한데 고흐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은 가까이 가서 그 디테일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들이 붓으로 이제 창조를 해내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세밀하게 사진처럼 정교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색감에 관해서 또 어떤 인상적인 점, 안 그러면 그 전체의 분위기에 관해서 자기만의 특정적인 것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원하는 색깔에 대한 표현 방식이나 새로움을 주고 있는 색채가 나중에는 이게 해체가 되고 이런 색채의 해체가 추상화로 넘어가는 단초를 마련하게까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모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빈센트 반 고흐 작품들에서 이어져서 그래서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이죠. 유명한 시리즈인데 그 수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물 위에 있는 연꽃의 잎사귀들을 보고 단순하게 연꽃 잎사귀를 그리는 게 아니라 물에 또 비춰지는 반영을 포함을 해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색감이 변화되고 그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결들이 생겨나거나 그 위에 구름이 비치거나 하면서 수많은 색깔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형상을 저희들에게 선사를 해주는 작품인데요. 모네가 욕심을 냈던 것이 이게 실제 우리가 연못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또 곡선을 이용을 해서 이 타원처럼 돼 있는 긴 복도에도 전시를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으나 모마에서도 조금 큰 사이즈로 보통 미술관하고는 다르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게 되면은 모네가 사실은 자기 눈에 비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색감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그런 방식을 쓰기는 했어도 색깔들이 순차적으로 저희의 눈에서 섞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었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이 불균등하긴 하지만은 이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를 비롯해서 당시에 모네가 있었던 시기에 이제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도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샤갈이나 안 그러면은 세잔이나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작품들이 동시에 걸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마에서 보시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대표작은 사실은 미술의 20세기의 대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거 자체로 20세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작품이에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워낙에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보다는 앞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공간이 좀 넓어서.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대륙을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해서 오는 판매가 되던 시기에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프랑스가 이 작품을 미국으로 넘기게 되면 정말 후회를 할 거다라는 경고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이미 문제가 됐었던 그림이기도 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림이고, 그리고 20세기가 사실은 이 각자 예술가들의 개성이 극단적으로 가는 시기, 그게 가장 발전하고 자기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있던 시기라고 봤을 때 이 그림만한 충격을 주는 것은 그다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큐비즘의 시작이며 인체를 비롯한 서양 고대에서 흘러나왔던 전통 예술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단순히 여러 화가들의 천재 화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때부터는 마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처럼 되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작품에서 오른쪽에 2명에 해당하는 아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 큐비즘이 그렇잖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해서 눈, 코, 입귀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괜찮은 것은요,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그려졌던 시기에 비슷하게 그렸던 그림들,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렸던 그림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게 되면은 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파블로 피카소가 어떤 실험을 했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방에서 피카소의 새 악사나 그 외에 대형 사이즈의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을 우리가 책이나 또 어떤 미디어, 조그만한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던 그 직접적인 사이즈를 눈앞에서 대하시게 됐었을 때 이거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작가가 그렸던 그 자리,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느끼시는 진폭이 훨씬 남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피카소와 더불어서 이 20세기 초반에 거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도 한 방을 거의 가득 메운 채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붉은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선뜻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안 되게 벽인지 바닥인지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형상들이 있어서 마치 아기가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입체적인 이 공간을 잘 정돈해서 묘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나열하듯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가 이게 매력일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생기는 약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림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이 붉은색 물감을 그냥 하나만 칠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밑에 캔버스 천의 출발 지점부터
여러 가지 색깔들을 중첩해서 칠해 가면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왔던 이 켜켜이 쌓여 있던 색깔의 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균일하게 똑같은 톤으로만 칠해진 것도 아니고 색깔이 사실은 반영이나 얼룩 같은 느낌도 나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색깔에 대한 깊이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는 나는 저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좌절감을 느꼈던 마크 로스코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너무 안도하고 또 자기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만 같은 훌륭한 선배를 만났다고 기뻐했다고 하죠. 뭐 마크 로스코의 그림 자체가 그렇게 색깔에 대한 깊이감과 색 자체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우주를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티스와의 연관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게 연관을 발견을 하시는 즉시 미술관이라는 게 단순히 작품들을 모아놨다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티스의 작품들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색감에 대한 훌륭함을 주는, 그러니까 색감이라는 게 어떻게 아름다운 건지를 인쇄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에게 잘 확인시켜 주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에드워드 호퍼 같이 최근에 들어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안 그러면 뭐 그 수도 없이 많은 미국의 현대 작가들, 팝아트에서 추상 개념 예술 같은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모마라는 장소가 엄청난 작품들이 많아서 살짝 이게 좀 너무 부담 간다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발걸음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이지만은 그 개성들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보석같이 느껴진 이 작품들의 세계에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